너도 파란색? 너도 파란색! 너까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봤어요입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코나 EV, 코나 일렉트랙과 함께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 전기차 얼른 리뷰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여성분들, 친구들아 보고 있니? 여성분들이 저한테 야 언제 코나 EV 타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이쁘다 이거죠. 이 도로에서 몇 번 이 코나 신형을 봤는데 야 그 차 이쁘더라. 근데 이게 전기차도 똑같이 생겼어? 막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빠르게 이 차를 타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전기차랑 똑같이 생겼냐? 다르지. 전기차는 다릅니다. 가운데 보시는 번호판부터가 전기차 번호판이잖아요. 파란색으로 저와 깔맞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호판으로도 다른 게 느껴지지만 실제 차체 디자인상으로도 약간 변화가 있어요. 왜냐? 이 코나는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부터요, 먼저 전기차를 디자인하고 나서 내연기관에 맞춰서 또 한 번 이렇게 변화를 더했을 뿐이지 시작의 디자인의 시작이 전기차였다는 거. 왜 그러냐면요, 현대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꼭 넣는 상징 있죠? 픽셀입니다. 전면에서 픽셀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가로지르는 이 호라이즌 램프도 보시면 일반 내연기관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일자거든요. 근데 얘는 안쪽에 뽕뽕뽕뽕뽕뽕 픽셀로 나와 있죠. 현대차가 전기차에 꼭 넣어놓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내연기관에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그릴 어떤가요? 뽕뽕뽕뽕뽕 역시 핀들이 이렇게 박혀 있죠. 이 네모난 픽셀들, 전기차만의 디테일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좌우에 있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 하나 진짜 큰 거 있죠. 생김새에 엄청 큰 차이점, 얘입니다. 안 보일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싹 보여요. 보시면 충전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딱 열었을 때 역시나 픽셀의 아이덴티티 또 유지하고 있죠. 전기차 맞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덮개까지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쉬운 점은 전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죠. 보통 우리는 후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충전하실 때도 이 차량 전면 주차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밥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형이고 풀체인지인데 왜 얘는 여기 달렸어? 이거 뭐 디자인인가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GMP 플랫폼을 탑재한 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플랫폼이 완전 옛날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신형 플랫폼이에요. 2세대 플랫폼에서 3세대 플랫폼으로 변화는 했는데 여전히 내연기관 플랫폼을 전동화시킨 거다 보니까 완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요거를 뒤쪽으로 빠질 수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앞쪽에 충전구가 나와 있다라는 거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약간 디자인상으로도 뭔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이게 좀 깔끔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근데 이 차량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길을 끄는 거는 트렁크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앞쪽에 공간이 나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딱 여시면 쩌르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여시면은 안쪽에 공간 꽤 나와 있죠. 아주 깊진 않지만 뭐 자잘하게 뭔가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다니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좀 깨알같이 있다는 거 살펴보실 수 있죠. 자, 측면부를 보시면 전장이 소형 SUV 치고는 살짝 그래도 널찍하네 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세대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장도 늘고 축거 길이도 늘어나고요. 전고도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약간 더 여유로워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2열에 이따 앉아보면서 얼마나 또 공간감이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휠, 19인치 휠이 꽤나 큼직한 게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뽕뽕뽕뽕뽕 5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 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전기차 아이덴티티가 역시 느껴지는 휠이고요. 이 19인치 휠이 사이즈가 꽤 크단 말이에요, 소형 SUV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큰 휠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의 효율은 좀 떨어지게 되죠. 주행거리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볼 때는 예쁘긴 한데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400km 이상 일회 충전 시에 그렇게는 못 간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행거리 효율을 중시하신다면 사실 휠은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 측면부 보시면 꽤나 좀 화려한 느낌이 들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클레딩 가니쉬 같은 것이 측면부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래쪽이 원래 내연기관차에서는 좀 플라스틱 소재로 들어가 있었어요. 좀 차갑게. 그런데 전기차에서는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감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덜 차가워 보이고 좀 더 소재감도 고급스럽게 매칭이 되는 느낌이라 저는 플라스틱이 굳이 덧대진 것보다는 이 전기차의 측면이 더 예쁘다고 보여지네요. 자, 윈도우 라인은 아래쪽만 이렇게 크롬보 들어가 있는 거, 측면부를 좀 더 맵시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바디도 보시면 많이 각져 있어요. 캐릭터 라인도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뒤쪽의 팬더 부분에서는 살짝 이렇게 볼륨감까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코나가 풀 체인지 되면서 이 맵시, 이 몸매를 좀 예쁘게 가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후면부까지 그 둥글한 느낌이 살짝 이어져요. 약간 라운드진 형태의 바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있죠. 약간 둥그랑지게 이렇게 몸매를 좀 좁게 만드는 이유는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바디의 모양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공기 저항 개수 0.27cd 정도 기록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공기 저항 개수가 다 0.3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낮은 거죠. 저항 개수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에 있어서는 또 도움이 된다. 디자인과 항상 이 차량 전기차의 성능이 더 많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한 디자인으로 느껴지고요. 뒤쪽에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일렬로 램프 딱 나와 있는데 안쪽에 픽셀로 도배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전기차라는 거, 여러분은 이제 차바스한 채널 보셨으니까 도로에서 코나 보셨을 때 제 전기차 맞네 라고 이거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도 역시 픽셀입니다. 그냥 단순해요. 픽셀 하나로 우리는 전기차야, 나 현대 전기차야 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래쪽에 쭉 놓여있는 픽셀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심플해진 현대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새롭게 변경이 된 거예요. 이게 많이들 눈치를 못 채실 수 있겠지만 이 로고 자체에 음각, 양각 같은 것들의 각도가 조절이 돼서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아래쪽에 코나 레터링도 글자 자체의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면부를 봤을 때 전체적인 맵시가 좀 단정하면서도 눈에 띄는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코나 전기차가 왔구나. 실내에도 이렇게 타봤습니다. 얘가 딱 이렇게 싹 운전자 앞으로 이렇게 시트가 조절이 되는 거, 이런 것들에 살짝 은근한 그런 고급스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소형 SUV지만 이런 고급감 좋습니다. 칭찬할 수 있어요. 제가 코나 이 내연기관 가솔린 차를 보여드리면서도 실내가 훨씬 더 깔끔하게 바뀌었다, 더 젊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기차에서 비로소 이 실내가 더 예쁘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깔끔한 전기차다움이 있다. 뭐냐면 내연기관 차에서는 아무리 차가 그래도 이 살짝 주행감 자체에서 약간의 그 진동감과 이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요철의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실내 감성이 너무 깔끔한 거야. 약간 모순적인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기차의 실내를 보니까 훨씬 깔끔하고 눈이 좀 편안해서 왠지 주행을 할 때도 이 느낌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합니다. 일단 딱 시동을 걸 때부터 보시면 이 화면에 뜨는 이런 애니메이션, 그리고 좋은 오후입니다 라고 차량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 차량이 소형 SUV이고요. 내 친구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을 딱 시작하려고 보면 여기서 변속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P단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컬럼식으로 들어간 이 변속을 조작을 하게 되시는데요. 상위급 형님에도 이런 변속기가 다 들어갔죠. 최근에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디테일로 차를 좀 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랑 간섭도 크게 없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세련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변속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공간 여기잖아요. 보시면 원래 변속기가 있던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 공간이 싹 남게 되는데 이런 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안쪽으로 싹
이쪽으로 싹 컵홀더를 없애는 순간 핸드폰을 뭐 가로로도 막 놓을 수 있고 세로로도 놓을 수 있고 넓은 아이패드 뭐 탭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쪽까지도 공간을 뚫어놨습니다. 상당히 똑똑하게 이 작은 소형 SUV의 몸집에서 아주 상당한 공간을 실현하기 위한, 이건 디자이너분들이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암레스트 뚜껑 여셨을 때는 간단하게 작은 트레이 하나 나오지만 요것도 덜어내는 순간 엄청나게 깊은 또 수납 공간이 실현이 된다라는 거.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공간을 넓혀준 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솔직히 이거 수납 공간 부족하면 소형 SUV 탈 때 약간 번거롭거든요. 차가 맨날 지저분해.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안쪽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닫고 좀 가려둘 수 있어서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일렬로 송풍구까지 쭉 나와 있어서 좀 깔끔한 인상이 있고요. 여기는 좀 아쉽죠. 제가 내연기관차 타면서도 봤었는데 뭔가 물건 같은 걸 올려놨을 때 이 단이 살짝 더 올라왔어야 회전하거나 할 때 좀 방해를 덜 받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 같은 것들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아주 널찍한 디스플레이 두 개 딱 맞물리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가운데 경운기에 다 픽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외관에서도 계속 전기차기 때문에 픽셀 디테일 확인하시라 했는데 실내에도 얘가 전기차니까 이게 어울리네.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반갑긴 했는데 뭔가 약간 믹스매치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이렇게 전기차로 오니까 아이덴티티를 쭉 이어서 최신의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링을 잡으셨을 때 패드 시프트로 차량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왼쪽에 이 널찍하게 나온 스페어 공간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반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딱히 그렇게 의미가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여기도 이 소재감인 천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뭔가 유용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인테리어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느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활용도가 있는 공간으로 이쪽은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대차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화면이 더 커져서 여기까지 오면 좋겠어요. 자, 앉았을 때 시트 꽤 푹신한 느낌이 들고요. 등받이 쪽이 특히 좀 푹신하고 허리 쪽도 이렇게 좀 잡아주는 형태여서 편안합니다. 헤드레스트 쪽도 가운데 부분 좀 푹신하게 들어가 있는데 소재감이 약간 다르다는 거, 좀 여름에 좀 시원할 수 있는 소재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열 공간 앉아봤습니다. 사실 제일 기대했던 공간이에요. 사이즈가 1세대 대비 커지면서 2열 공간이 좀 유리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아래쪽 바닥이 좀 눈길을 끄네요. 이게 엄청 평평합니다. 원래 전기차들이요, 아래쪽에 배터리가 꽤 두툼하게 깔리다 보니까 이게 살짝 단이 올라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앉았을 때 항상 자세가 이렇게 좀 되는 거지, 무릎이 올라오게끔. 근데 얘는 거의 완전 평평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단이 거의 없어요. 1열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 아주 약간의 단 보이세요? 정말 약간의 단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팩을 좀 더 얇게 만들어 가지고 아래쪽이 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좀 눈길을 끌고요. 그게 앉았을 때 2열 승객이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도 편안하게 만든 또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앉았을 때 괜찮아요, 2열의 느낌. 반면 레드룸 공간 같은 경우는 시트를 제 쪽으로 맞춰놨을 때 한 주먹이 3개 하고 약간 더 들어가는 정도인데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광활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약간 노멀한 수준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좁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은 나오고요. 전고도 높아졌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도 꽤 나옵니다. 주먹이 2개 하고도 더 들어가죠? 약간 더 남아요. 이런 공간의 여유성 같은 것들이 소형 SUV지만 어느 정도 패밀리카로도 이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가운데 보시면 암레스트 부분 딱 나와 있는데 컵홀더 2개 좀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거, 요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 제가 가장 반가운 거는 요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250V 충전구가 송풍구 아래에 나와 있죠. 원래 이게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 시트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차박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다가 딱 그 전기차잖아요. 딱 꽂고서는 뭐 이렇게 콘센트 꽂고서는 뭐 할 일 하잖아요. 내리려고 해. 그러는 순간 이제 발에 걸리는 거야.
이런 실제 목소리들,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개선해서 아예 송풍구 밑에 쪽으로 이 콘센트를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수월해졌죠. 아주 마음에 드는 위치로 좀 변경됐다는 거 보여지고요. 위에 2열 쪽에도 송풍구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 쐬시고 이러는 데는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앉았을 때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내려갈까요? 자, 이렇게 잡으셔서 한 번만. 한 단이 딱 내려가는데 꽤 각도가 얼추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훨씬 낫네. 야, 이게 한 단만 리클라이닝이 딱 돼도 자세가 거만해져. 장거리로 갈 때는 2열 승객들 태우기 굉장히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리클라이닝 하면 거의 45도 각도까지 실현이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 트렁크 공간 딱 누르시면은 쓱 하고, 너무 좋아! 전동식으로 딱 열리는 거 매우 편안합니다.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네. 예전에 구형 코나 전기차를 생각하면 아주 개과천선했습니다. 사이즈 많이 늘어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꽤 깊이가 있어. 보시면 어느 정도 깊이감도 나온 상태에서 물건을 이렇게 자잘하게 위에 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폴딩할 땐 어떤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공간이 매우 확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꽤 공간 넓고요. 이 단이 살짝 올라오긴 합니다. 경사는 져 있어서 평탄화각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평탄화가 따로 필요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길이 자체는 차체 자체 전장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꽤 넓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제가 누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내 차네. 자, 지금 제가 딱 누웠는데요. 발끝을 앞쪽에 댄 상태에서 진짜 딱 맞게 제가 들어갑니다. 키가 162에서 3 정도 사이인 제가 들어가고, 앞쪽에도 공간이 남아요.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기면 더 많이 남겠죠. 그러면 키가 꽤 크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누웠을 때 이 천장에 얘는 이 선루프가 있잖아요. 이 위치가 근데 너무 앞쪽이어가지고 내가 하늘을 볼 수가 없네. 이게 차박을 하더라도 하늘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높이는 좀 아쉽고 전폭도 그렇게 넓다고 느껴지진 않아서 또 소형 SUV의 한계도 분명히 보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폴딩하면 그래도 짐 넣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요. 레저하기는 약간 아쉬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연기관 코나랑 전기차 코나랑 완전 달라요.